순교를 각오하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겠다던 정광훈 목사 딱 한 끼 굶고 단식 투쟁을 끝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투쟁이 아니라 코미디라고 해야 되겠죠. 자, 저녁 한 끼 굶고 단식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주사파 정권과 싸우겠다. 1일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일단 하루 하고 이틀이 될지 사흘이 될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날 저녁 한 끼 굶고 또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계자가 이분이 좀 당뇨가 있어가지고 단식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그렇게 끝난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참 기이한 단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런 단식도 없었죠.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을 부정하냐는 것이죠.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니 저 사실은 뭐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할 테니까 몇 달 동안 할 테니까 다 가시고 오늘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훈 한기총 회장님이 단식을 하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끼 하셨어요. 한 끼. 진짜 한 끼만 하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릴레이 단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니, 그 뭐 순교자의 정신으로 릴레이 단식이 가능합니까? 순교자의 정신이라면은 뭐 며칠 최소한 두 자릿수 단위의 그런 단식은 해야 되는 건데 두 자릿수의 끼니도 아니고 한 끼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기가 후에 식사하셨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바로 식사하셨을 겁니다. 예. 예, 약간 뭐 조롱을 하는 듯한데 그런데 최경철은 정말 한 끼만 하고 단식을 끝낸 게 확인이 됐습니까? 오늘 힘이 뭐 넘치신다고 제가 그 주변에 그 경찰관들한테 들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했고 예.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동해서 텐트에 들어갔다고 제가 경찰관들한테 들었는데 혹시 기자들한테 왜 한 끼만 단식했느냐 뭐 이런 질문 받았을까요? 기자들이 거기에 뭐 많이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잘못 질문하면 또 얻어맞으니까 예, 네. 그렇게 많이 안 가신 것 같은데 기자들이. 예. 어쨌든 경찰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7월 8일까지 집회 신고를 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길게 단식을 하시려면 지금부터 좀 힘을 차리셔야 할 것 같아서 아마 그 릴레이 단식으로 본인의 그 계속적인 단식보다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릴레이 단식으로 하신 것 같고 지난번 한국당이 한 것처럼 그러한 단식 형태를 띈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 간헐적 단식이라는 또 비난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고 이분이 이렇게 하시면 자꾸만 더 우스꽝스럽게 되고 전 이렇게 되면 결국 개신교 목사님이 결국 이렇게 자꾸 하면 교회가 결국에는 그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이러한 난처한 처지에 되게 되는데 이분이 좀 빨리 저 텐트에서 굉장히 안이 덥습니다. 지금 그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저 비닐 천막 안에. 근데 빨리 나오셔서 좀 제대로 된 목회자의 길을 가셔야지 자꾸만 저러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됩니다. 결국에 늑대가 다 와서 자신이 키우는 양들을 다 잡아먹는 이런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오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빕니다. 차재원 교수는 무슨 한자를 쓰셨나요? 예. 예. 저는 지금 순교자의 각오로 뭐 단식을 하신다 했는데 이 정광훈 목사가 생각하는 순교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뜻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지금 제가 판넬에 썼습니다만 순교할 때 아마 우리가 대다수 알고 있는 건 따라 죽을 순자 순교인데 이분은 아마 깜짝일 순간할 때 순교를 아마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본인이 본인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헤프라고 옛날 나치 때 그 저항했던 그러니까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분하고 비교가 되려고 하면 본인이 과거 이 소위 말하는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 뭐 독재 정권 시절에 민족 투쟁을 했다든지 그로 인한 뭐 박해를 받았다든지 한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본인이 특정 지역을 지금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의 통념과 상식하고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교도 아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듯이 저런 따라 죽을 순이 아니라 깜짝일 순을 아마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결국 정강훈 목사의 이 조금 엉뚱하고 기발한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 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사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정광훈 목사가 전라북도를 떼내가지고 김천하고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 했다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전라도가 지금 뭐 나옵니다만은 이 전라도라는 도가 빨갱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전라북도를 떼내서 김천과 묶어서 다른 도를 만들면 본인이 생각하는 일종의 뭡니까 이 빨갱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본인은 생각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천시에 의해서 예. 이 부분에서 강하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김천은 상당히 모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님, 저건 김천 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들 명예도 훼손하는 발언 아닌가요? 그럼요.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조금 전에 릴레이 단식 얘기하는 릴레이 단식은 단식이 아닙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단식을 하는 거고요. 릴레이 단식은 그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계속 단식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동조한다는 뜻으로 옆에서 하루씩 단식해 주는 게 릴레이 단식이죠. 실제 단식을 릴레이 한다는 게 무슨 단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제가 계속 부끄러운 얘기를 쓰는데요. 개신교 신앙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한기총회 회장이라는 분이 논리도 없지, 품격도 없지, 의지도 박약하지. 왜 저런 일을 계속 하시는지 모르는데다가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한 지역 전체를 특정 이념으로 매도를 하고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부족하지만 식욕은 왕성한 것 같습니다만 박원석 의원은 한 끼 굶고 단식 끝낸 근데 이 정광훈 목사, 단식이라는 게 예. 일반적으로 자기 건강이나 경우에 따라서 생명까지도 담보로 그럼요. 목숨을 자기의 걸고 하는 건 주장을 아니죠. 알리고자 하는 게 단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식이라는 수단이 굉장히 희화화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 자유한국당의 예. 릴레이 단식에 이어서 이번에 전광훈 목사까지 목회자라는 분이 저렇게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참 부끄럽고 근데 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답인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서도 자꾸 관심을 가져주고 오늘 보니까 보수 진보 망라에서 개신교의 원로 목사님들이 기자회견을 예고를 하셨더라고요. 전광훈 목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들이 물론 이제 이 개신교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기자회견 하시는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나서서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는가 저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분은 보니까 목회자라기보다도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는 그러니까 종교를 배경으로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려면은 이 언론에 일단 관심이 필요하고요.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고 또 숙주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는 정치 세력화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숙주 삼아서 거기에 정치적으로 기생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기꺼이 숙주가 돼주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그래요. 웬만하면 정광훈 목사 다음부터는 이슈로 좀 안 다루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네, 뭐 한국당과 저분은 관계가 없고요. 저번에도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근데 당원도 아니고 뭐 한두 번 이렇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얘기도 뭐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또 주장이 다르고 한국당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물론 한국당을 지지하실 수는 있겠죠. 예. 숙주란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저번에 아마 이제 여론과 뭐 여론의 관심이 좀 떨어지니까 계획했던 부분을 더 나아가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수위 높은 발언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으셨지만 시화화의 대상까지 가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전부 다 하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저분의 그 뜻이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더 이상 좀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네. 뭐 자유한국당하고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이분도 어쨌든 정치적인
욕심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분이에요. 계속 당도 만들어 왔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신 분이 황교안 대표시죠. 어찌 보면 뭐 만들 거라 가서 지지해 준다고 얘기도 하고 장관 얘기도 있고. 그 어찌 보면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번 이런 상황에서 명확하게 끊어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끊을 때 끊어야지 안 그러고 그냥 질질 끌려가면 나중에 계속 어찌 같이 도매구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보기엔 황교안 대표가 이 타임에서 확실하게 끝맺음을 지어야 된다. 나는 이런 부분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번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시죠. 네. 글쎄 나하고 관계 있다라는 발언이 전제가 돼 있었으면은 그 과거의 발언이나 행동을 이렇게 끊어야 되는 의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과 저분을 연결시키는 것은 저희로서는 정치적 공세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유감입니다. 네. 찾아가셨고요. 찾아가셔서 또 발언을 뭐 세 번째 대통령 만드시겠다, 지지해달라, 200석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게 언론에 모든 나온 얘기인데 정치인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지로 이런 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 목회자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대신 어찌 보면, 말씀드릴게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다 이제 관계 있는 건 나오고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